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해드릴 산부자쌤입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로 좋은 자격증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료를 잘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주위에 100세 시대를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솔직히 우리 주위에 한 명도 100세 이상의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현재 83.6세. 83.6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로 꽤 많은 숫자인 것 같고요. 정말로 진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90세 정도는 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위의 장수국가예요. 앞으로도 장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노후 준비에 필요한 4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는 연금이죠.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노후 파산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서 의료비로 돈 들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험도 꼭 필요하죠. 세 번째는 내 집입니다. 사람들이 뭐 내 집을 앞으로 좋다, 나쁘다, 투자 수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지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후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서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연금의 보조제로서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또 필요한 것은 바로 평생 직업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옛날처럼 60세에 그냥 은퇴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정말로 60세 이후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좋기만 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요. 뭐 산업안전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자격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격증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노후에 좋은 자격증 해서 검색했을 때 제가 나온 자격증들입니다. 이 많은 자격증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추천해드릴 자격증은 바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일단 뭐 제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지게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일단 특수 장비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건 취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제가 그 전에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요즘 솔직히 택배 회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물류센터의 물류 업무가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수요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가면 당연히 지게차가 공사 물건들을 나르는 일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차 자격증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해서 맨 처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는 이렇게 생긴 건데 지게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로 하나 봤더니 포크리프트라고 합니다. 이게 포크 모양이 이렇게 들어올린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포크리프트 지게차 운전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상시 일정입니다. 뭐 당일 시험 결과를 바로 하기 때문에 실기만 먼저 준비할 수 있다면 바로 필기를 응시하고 합격 후에 바로 시험 보고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다음 시험을 봐서 빠르게 여러 번 응시가 가능한 그런 시험입니다. 자, 필기와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필기 시험은 뭐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이런 걸 봐서 5과목에 60문항의 시험을 보고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뭐 솔직히 60점 이상 합격이다 보니까 조금 한번 만만하게 보이는 이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 작업과 도로 주행의 시험을 보고요. 시험은 5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 하고요. 합격률은 필기는 74%, 그리고 실기는 48%. 그러니까 시필한 뭐 꽤 많은 인원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이고요. 뭐 이거는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거의 면허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따기로 마음 먹었다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따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바로 방수기능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의 보수 공사로 지붕과 벽면, 지하 등에 방수제를 바르거나 방수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년인가요?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침수 피해도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방수 관련된 산업들이 점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더 호황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나 보시죠. 자, 이런 초록색 방수제가 발린 옥상을 보게 되죠. 옥상의 방수제를 보면 제가 왜 초록색인가 이런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수기능사 확인하면서 알아봤는데 옥상 방수제는 이게 우레탄 방수제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방수제의 고유의 색깔이 녹색으로 주로 생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색깔이 생산되기도 하지만 가격이나 뭐 이런 면에서 녹색을 많이 쓰고 이미 이렇게 다들 사용하다 보니까 녹색이 시그니처 색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녹색은 또 눈에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더 잘 더럽혀지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냥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수 기능사는 필기 시험 없이 실기만 시험 봅니다. 뭐 그것도 좀 마음에 드네요. 공부는 안 해도 되고 실기 연습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보니까 실기 시간이 2시간 10분이나 봅니다. 와, 엄청나네요. 실기 시험 내용은 건물의 지하층, 지붕, 바닥, 벽체에 모르타르, 아스팔트 등의 각종 방수제를 바르거나 도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2시간 동안 보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실기 합격률이 49%니까 아주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이거 시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자, 취득 후에 연봉이 대부분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노후 준비용으로는 아주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주춤하지만 주택 경기가 좋아지고 노후 주택 보수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 계속해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혹자는 취득하면 평생 일자리 걱정 없다고 하던데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이 자격증은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건설 현장, 제조 물류업 창고, 아파트 등에서 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대상 건물만 지금 30만 건이 넘는다고 해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자격증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고요. 시험 목적이라면 2급 이상은 따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자격증에 대한 설명은 1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소방관을 했던가 아니면 소방공무원 출신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사전교육 없이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10일에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빡셉니다. 좀 생각해보니까. 물론 온라인 교육 40시간에 뭐 집합교육 40시간 받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매일 교육이 있어서 매월 교육이 있어가지고 뭐 수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시간을 어느 정도 비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면 사전교육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또한 뭐 2, 3주에 한 번 정도 가능한 상시 시험이고요. 소방안전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필기 시험은 2과목을 보는데 1과목은 소방안전관리제도, 소방 관련 법령 뭐 이런 것들을 등등 보고 있고요. 2과목은 소방시설 점검 실습, 그리고 소방계획 수립 인원 실습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여기는 70점 이상 합격이라는 게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70점 이상 합격이라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시험들이 60점 이상 합격인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문항을 시험시간 60분 동안 보고요. 꽈락 40점 이상 돼야 되는, 그러니까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둘 중에 하나가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평균이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실기 없이 필기만 보는 시험이고요.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1급의 경우는 38%, 2급은 44%, 3급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근데 뭐 1급이 38%밖에 안 되니까 앞에 소개했던 자격증에 비하면 조금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합격점이 70점이란 걸 감안하고 실기가 없으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생활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올해 제가 도전해본 자격증입니다. 저도 뭐 좀 40 중반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후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돈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뭐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뭐 물론 잘 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도전할 거고요. 하여튼 올해 제가 도전해본 자격증이니까 경험자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스포츠 인구는 늘어갈 것이고요. 저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본인의 운동 한두 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요즘은 파크 골프 열풍이니 이러면서 운동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스포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는. 그래서 일단 스포츠 지도자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일단 2급을 제일 처음에 보통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일단 스포츠 지도자는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스키, 뭐 검도, 게이트볼, 골프, 뭐 농구, 당구, 댄스, 스포츠, 별의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다르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시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여정은 앞에 시험들과 다르게 뭐 간단하게 한 달씩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그런 시험입니다. 1년에 걸쳐서 뭐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보고 구수를 보고 그러고 나서 연수를 받고 해야 연수를 통과해야 나중에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2023년도 걸 보면은 3월 달에 이제 그걸 3월 말에 필기 시험을 신청합니다. 이건 뭐 다 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기 시험을 4월 달에 보고 5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면 그때 또 이제 실기 시험 발표 나서 합격이 되면 실기 시험을 신청을 하게 되죠.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7개 과목이죠. 운동생리학, 체육사, 교육학, 운동역학,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해서 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생리학을 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난이도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생리학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실기를 보게 되죠. 실기는 뭐 신청을 이제 5월 달에 하게 되면 6월 달 정도에 보통 시험을 보고 7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실기에서 떨어져서 7월 달에 그 여정을 마무리했었던 뭐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뭐 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실기를 합격한 사람은 그 이후에 연수를 받게 됩니다. 연수는 8월 달에 시작해서 뭐 일정 기간 받게 되는데 뭐 10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별로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연수까지 마치신 분들은 12월 8일 날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년부터 이제 12월 8일 이후에 그 자격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뭐 합격률은 필기 시험이 46.8%. 뭐 요거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필기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하고 문제 위주로 풀고 갔더니 80점 정도를 취득했던 것 같아요. 뭐 합격이 60점인 걸 감안하면 아주 쉽게 합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은 떨어졌는데 실기 시험의 합격률도 68%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합격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합격률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격증의 미래는 앞으로 일단 스포츠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스포츠는 시설별로 스포츠 지도사 의무 고용을 해서 부유를 꼭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뭐 프리랜서로서 숨고나 김캐디 같은 데서도 뭐 그 레슨 시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유망한 자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노후 준비에 좋은 자격증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방수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생활체육 지도자 등 정말 현실적으로 도전 가능한 자격증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내년에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부자쌤과 금융특별시민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